여러분, 요즘에 아파트값 뉴스 보면은 진짜 숨막히죠. 국평 몇 억, 몇십억. 이게 무슨 자기 돈으로 사는 시장인가요? 아니죠. 다 대출이에요. 주담대 없으면 이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2025년 같은 때 보면 이런 뉴스 분위기가 정말 딱이죠. 물가 오르고 고용이 안 되고 자영업자 힘들고. 근데 이러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많은 주담대 다들 갖고 있는 거 맞아? 이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부동산 폭망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 다 사는 동안 안 사서 벼락거지 됩니다. 괜히 겁먹고 판단 미스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황금호출 부동산의 남택수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어디 있는 뭘 사느냐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걸 살 돈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땡겨왔으면 원금과 이자를 잘 갚을 능력이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들 능력 발휘를 잘해서 갚고 있을까요? 제가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은행에서 주담대를 땡긴 분들이 잘 갚고 있는지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담대 연체율이란 원리금 상환이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비율을 말합니다. 2025년은 계속 주담대 연체율이 상승 중이라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고민이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지역 연체율이 높습니다. 2021년 말 서울 주담대 연체율이 0.1%였는데 2025년엔 그 3배가 뛰어서 0.3%가 됐습니다. 3, 4년 전보다 주담대 연체율이 무려 3배. 진짜 유튜브 떡밥으로 놓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뉴스로서도 다들 클릭할 겁니다. 이제 부동산 폭망 시그널이 나왔다고 설레발치기 좋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비율, 즉 퍼센트를 볼 때는 좀 더 담백하게 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거를 빌린 사람이 몇 명이나 더 늘었을까? 100명이 빌릴 때 0.1%랑 300명이 빌릴 때 0.1%는 다르겠죠? 그리고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가 이자 때문일까? 아니면은 전체 총량이 많아져서일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대출 받은 분들까지 막 연체할 거란 의미일까요? 아니요.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럴까요? 그놈의 금리, 작년 이번에만 해도 아주 해자로운 저금리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금리 덕분에 주택담보대출을 하시는 신규 내 집 마련한 분들한테는 이자가 되게 낮았습니다.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때였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 광풍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상황이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돈 빌렸는데 금리가 높아지거나 혹은 자기 사정상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만약에 연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팔면 되지 않을까요? 혹은 은행에서 너가 부담대를 못 갚으니까 연체 때문에 내가 차압해서 경매로 넘길게 하겠죠. 그런데 이 금액대는 그럼 어디일까요? 싼 금액대예요. 싼 금액대.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없어지고 또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게 어차피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금리가 나름대로 높아져 있는 이 구간대에 대출심사 통과해서 예전보다 담보가치 적게 대출 받으신 분들까지 연체 위험에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연체되는 분들은 그 전에 고금 밑에 버티다가 지금까지 왔는데도 내 아파트가 정작 오르지 않은 서울의 낮은 금액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금액이 오르신 분들은 자기가 이자를 못 내는 부분을 매도하고 끝냈을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까지도 안 오른 서울의 지역들의 아파트들을 대출했던 분들은 지금 마지막 털리는 구간에 있습니다. 노도관 금강구 같은 곳에 경매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물건들은 왜 나왔을까요? 버티다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거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체되는 물건들의 끄트머리에 있는 물건들을 잡는 가장 좋은 투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의 핵심 문제, 대출 총액 규모가 계속 늘었습니다. 이거 확인은요, 지난 12년간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꾸준하게 늘었어요. 특히 23, 24, 25년 동안 계속 늘었어요. 점점 집값이 오르니 집 사는데 동원해야 될 돈도 커졌고 집값이 높아진 만큼 담보력이 커지니까 여러모로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늘어난 겁니다. 신규 진입자들이 늘어나니까 주택담보대출 총액도 늘어나는 게 정상이겠죠? 특히 2023, 24, 25년의 주역은 30, 40대입니다. 작정하고 대출을 땡겼어요. 전국적으로 대출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집값이 비싼 동네는 당연히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켰죠. 빌린 돈이 많을수록 금리 상승에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있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렸던 만큼 그만큼 연체율도 동일하게 늘어났죠. 그러면 이 수치가 진짜 부동산 폭망할 값일까요? 아니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동일하게 0.3% 내외입니다. 돈 빌린 사람 1000명 중 3명 정도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잖아요. 997명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다 풀대출 연끌했어도 대다수는 집 사고 돈 잘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요, 주담대 연체율 상승에 쫄 게 아니고 전체 총량이 늘어나면서 주담대 연체율도 동일하게 늘고 있다. 그리고 1000명 중에 3명이라 하면 이 정도면 좀 이해할 만한 구간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서울만 많이 매수가 되고 대출이 늘었다가 아니라 서울이나 지방이나 동일하게 같이 늘었다면 이거는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23, 24년을 버틴 분들이나 혹은 잘 안 팔리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매수할 때 일정 비율이 당연하게 실수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 비율들이 전체 총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었다. 하지만 1000명 중에 997명은 그다지 문제없이 이자를 잘 갚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였고 2025년부터 DSR이 강화되었죠. 오히려 이런 분들은 DSR 때문에 더 많이 걸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늘었는데 반대로 이때는 DSR이 강화됐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낸 분들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이 살 집을 마련한 주택담보대출은요, 무려 신용대출보다도 돈을 잘 갚는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연체율보다 주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도 신규 주택 공급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금리가 좀 변동해도 내가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뽑아서 다들 집을 사고 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비율상의 구조상의 문제일 뿐인 거고, 금리가 높았을 때보다 지금이 문제가 있는 거는 상승장 직전에 낮은 금액들의 물건들이 자정작용되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경매 물건이 노도관 금감구에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경매가 나오고 또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서 그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 거잖아요. 이렇게 시장은 자정작용을 하고, 그것이 저는 경매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는 메인 시장과 한쪽은 이자를 못 내서 연체율이 들어가는 시장, 저는 K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것들은 좋은 것들이 오르고 나쁜 것들끼리 몰려서 지금 마지막 자정작용을 하는 이런 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해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황금부치 부동산 남택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